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7월 30일에 7월의 마지막 경마. 얼마의 경마? 네.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 1호 경마 방송 서울 15개의 경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 그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있고요. 네. 자, 이번 주 경마 끝나면은 이제 8월 달로 넘어갑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비가 온다는 소식이 혹시 있나요? 금요일날 소나기 잠깐 온다는 얘기 말고는 계속 더울 거라 그러네요.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 펼쳐지는데 뭐 여하튼 뭐 경마 잘 되면은 뭐 덥던 춥던 간에 뭐 일단 저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마 잘 되면 뭐 더위 뭐 40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경마 잘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잘해야 돼요 이번 주. 그쵸? 잘해야죠. 우리 신병훈 형과 원정일이 형 준비 많이 했습니까? 네, 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신병훈 형도요?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은 잘할 겁니다. 준비를 안 하고 댕제텐데 놀다가 경마하는 게 아니라 또 주중에 열심히 준비하고 하니까 마신이 있다면은 마신이 잘해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면 15개 합니다. 아, 경마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솔직히 차라리 편해요. 하나에 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제주고 뭐 부산이고 그냥 하루에 싹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제주 금요, 부산 토요, 예? 서울 뭐 일요, 그렇지. 이렇게 그게 해가지고 제일 그냥 하루에 그냥 몰아가지고 뭐 15개 아니면 20개 그냥 하던지. 예? 제일 편해요. 아, 그게 편하지. 이거 뭐 중간에 뭐 끼고 뭐 정신 없습니다. 그래요. 뭐 시간 관계상 뭐 각설하고 뭐 바로 승부처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 15개인데 뭐 가야 할 길이 지금 멉니다. 15개 다 풀어 드리려면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부처는 전반부 2, 3, 4경주와 후반부 11, 12, 14 이렇게 6개 둘 준비했는데, 자, 일단 전반부는 어떠한 마패를 노리는지 또 풀어드리면서 후반부로 가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저희의 메인 승부에서는 또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11, 12, 14 후반부에 또 때려야만, 그쵸? 때려야만 또 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일단 뭐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간에 후반부 경주 메인 승부에서 뭐 지고 있다면은 때려서 역전을 하는 것이고, 또 이기고 있다면은 시원하게 또 이긴 자금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딱 굳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7월 31일 일요 경마. 뭐 특별한 뉴스 있나요? 없죠? 일요일 뭐 대상경주가 대상경주. 그거 스포츠 외에는 스페 하나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뭐 싱가포르 가서 망친다.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더라고. 나 그 부끄럽더라고. 초반에서 6등 했더라고요. 나 너무 부끄러운 게 그 뭐 트리플 라이트가 앞 초반에 선행을 이렇게 네, 쓱 선행 가길래 사람들이 저 2등을 오라고 선행 갔어 하길래, 아닌데 저 앞에 붙으면 걸어갈 텐데 역시나 걸어가길래 1200도 걸어가는 말, 부산에서는 완빵 뛰는 말, 역시 우리나라의 수준의 한계는 있구나 또 느꼈죠. 사실 창피했습니다. 진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꾸 무슨 KRA 뭐 이런 이름은 다 붙여놓고 가갖고 불도 못 켜는 말들 부끄럽잖아요. 그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범인을 만나봤습니까? 그럼요. 뭐랍니까? 또 간답니까? 그거는 뭐 이제 모르죠. 좋습니까? 초반경에서도 모르죠. 이제 앞으로 자기가 또 갈지 기회가 생길지 그건 이제 앞으로 모르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세요. 뭐 들어간다니까. 아이, 창피스럽게. 6등하면 돈 좀 벌어요? 아니 없대요. 없어요? 네, 없대요. 김영근이 안 갔잖아요. 머리 살서. 똑똑한 놈이에요, 김용근이가.
자 1경기입니다. 1000m 6등거. 가시죠. 네, 이제 이사의 시네마드 경주고요. 이번이 시네마 치고도 상금이 좀 굉장히 셉니다. 별정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우승 상금이 4,200만 원. 원래 2세 신마 경주가 세잖아요. 네, 원래 이제 3천만 원인데 이거 이제 4,200이기 때문에 거의 뭐 2등급 수준, 그러니까 3등급 수준 3등급.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육군마들하고는 그냥 다음 경주는 우승 상금이 1,1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2차 우승에 대한, 특히나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준비를 잘해갖고 나오는 말이 다반마 해성여왕입니다. 주행 처음 해봤을 때는 이 출발 불량 때문에 졸전이었고, 지난 경기 때는 발주가 상당히 원활하게 나왔고, 선행을 나간 다음에 의도적으로 안쪽에 블루레이한테 자리를 내줘서 따라가는 훈련까지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에 채찍까지 되면 채찍 반응감까지 확인하고, 요번에 에어즈라 성위군 마필하고 병합을 안쪽 내외측을 담당했으면서 선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따라갔을 때에 대한 가능성, 또 나보다 발이 빠른 말에 대한 훈련 내비체까지 충분하게 세웠고, 게이트도 4번 게이트고요. 임기현 기수가 2주 동안 아주 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흙을 안 맞은 말들의 대결이지만은 주행 검사 때도 그랬고 조교 때도 그런 훈련을 전부 다 진행한 사바마 해성여왕의 데뷔전 가장 주목이 됩니다. 가시죠. 네.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습니다. 외곽에 11번마 청담불패하고 12 센터 포바라는 마필, 이두의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언저리 봤을 때는 주행검사 당시에는 이제 청담불패가 나름대로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12 센터 포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찬호 기수가 잘 타는 것 같아요. 예, 주행검사 당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탈을 잘 도왔고 모래를 맞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뒤로 다시 완전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근성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주행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그 근성적인 부분, 그리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충분히 맞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2 게이트는 밀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근성, 그리고 기본적인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우위에 두겠습니다. 12이요? 네. 저는 청담불패인데요. 주행검사에서 걸음열을 보였고요. 박병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블레이징 스타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도 잘 해놨고요. 저는 이번 경주 망아지 청담불패 같이 능검받은 마필과 이번 경주 함께 이제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청담불패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때 그 모습 다시 한번 데뷔전부터 곧장 강공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열하나 청담불패를 데뷔전부터 곧장 강공 기대가 되는 그러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해성여왕, 11번 청담불패, 12 센터 포바, 이렇게 3도를 데뷔전부터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마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1000m 6등급이고 우리 원정일 의원이 전반부 일찌감치 강도 올려 들어가는 승부처인데 한번 기대감을 갖고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상당히 좀 혼돈도가 있는 경주입니다. 완전 기본적으로 이제 직전 이동화 기수죠. 데뷔전을 치렀으면서 인기 1위를 모았던 6번마 레전드 거리에 나오고 데뷔전 치르고 있는 9천만원짜리 매니피자마 9번마 자진몰이, 선행 가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10번마 퍼스트 인디언, 안쪽으로 들어와서 3번마 연달아도 역시 관심권에 있는 마필인데, 자 1번마 리틀 윙입니다. 자 이 마필 때문에 좀 빠르게 이경주 전반부 좀 빠르게 잡았는데, 뭐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조 박재우 마방에서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마필이 뛰어나가려는 어떤 모습 속에서 고삐를 채면서 머리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발주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었던 데뷔전을 가졌던 1번마 리틀 윙인데, 임기현 기술 완전히 교체가 됐고요. 게이트 잘 받았습니다. 현장 체중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조교 때 보여줬던 어떤 길게 가는 모습, 그리고 임기현 기수가 말을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 속에서 자 승부다, 이런 것을 좀 포인트로 잡았어요. 인기권에는 좀 밀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공략 들어갑니다. 안쪽에 1번마 리틀윙 중심에 놓고 후차권 배당으로 엮어가겠습니다. 승부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원정일 의원이 전반부 일찌감치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바로 그 노림수 마필은 리트링이에요. 리트링 때문에
일단 승부처로 선정한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난번 경주 누굽니까? 조인건인가요? 네. 조인건 기수 안장으로 좀 아쉬운 거는 보였는데 자 이번에 임기원 안장의 1번 게이트의 리트루잉이 여기서는 중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림수 마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1번 리트루잉 요 마필 한번 현장까지 한번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원정일원의 승부처 이경주 리트루잉의 선전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6등거 자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전반부의 임기현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1경주에 임기현 기수 말씀드렸고 2경주에서 또 임기현 기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3경주도 공교롭게도 저도 임기현 기수인데요. 1200경주 3번말 리얼 프로입니다. 편성 자체 강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안쪽에 2번만 스피드 코어, 3번 리얼 프로, 외곽에 8번만 미러클 투유, 9번 대명스타, 그리고 뭐 4번만 세라톱 정도 뭐 보여준 말들이 팔릴 텐데 믿음을 좀 갖고 있는 말이 리얼 프로인 것은 리얼 프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기질을 지녔었는데 조금씩 순발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때는 뭐 추입을 틀려고 탄 게 아니라 선두권 자체가 오히려 좀 빨라지면서 봉화로켓의 레이스 흐름 속에서 봉화로켓이 좀 일찌감치 앞선을 제압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나왔는데 요번 새벽 조교 때 보니까 조교 강도 요 말이 크질 않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훈련하면 속보 9번만 타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 놓고 임기현 기수하고 또 김동철 조교사죠. 돌아가면서 조교를 한 게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동철 조교사가 지금 첫 승이 없습니다. 이창만 6번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기수하고 조교사 예전에 51조 소속 말인데요.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만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말이 크지 않은데 조교를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체중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던 인기마들 중에서 압축만 한다라면 큰 배당은 아니어도 깔끔하게 한번 잡아먹을 수 있는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이기 때문에 3번말 리얼 프로를 배팅에 중심 축여놓고 오늘 첫 번째 A급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3경주 리얼 프로 김동철 마방이 아직까지 첫 승이 없다. 이번 경주에서 요거 갖고 첫 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리얼 프로 그래요. 저도 한번 현장까지 한번 잘 한번 이 마필의 상태 체크해가지고 한번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3경주 리얼 프로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처 배팅의 중심화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거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승부입니다. 한방경주로 준비했고 지난주 1호 경마에서 한방경주로 예고한 3경주에서 좋은 배당을 제가 때려드렸습니다. 19배짜리를 잡아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여세를 한번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5번 농보노름이란 마필 김혜선 기수에서 이현종으로 안장 교체됐는데 그동안의 경주에서 아쉬운 모습 보이다가 직경 경주 선입권 일찍 붙으면서 자 2차게 들어왔고요. 이번에 이현종 기수 자 직조로 공들였고 니레바다란 마필과 병합 쪽에 했는데 마필의 상태 걸음 여전히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농보노름의 연속 입상을 기대합니다. 5번 농보노름 놓고 때리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고 후차게에서 5번 농보노름에 붙여서 일단 지난주에 그 이동화 첫 승했죠. 네. 신병훈 의원과 저와 1호 경마에서 그 이동화 기수 강하게 누렸던 그 천의 강자였죠. 네. 21조 인봉춘 마방이 마필이죠. 그렇죠. 네. 야 그걸 놓고 왔는데 의룬이가 와서 판을 깨는데 야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의 감량 4kg 바로 1번 천왕별이 1번 게이트를 조건해 줬습니다. 자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네. 자 1번만 천왕별이 저는 안쪽에서 선입권 한 발을 뽑아내는 그림. 일단 5번 농보노름을 기본적으로 배팅의 중심에 놓고 한번 들어가고 싶고 자 드리메로우라 마필이 아무래도 외곽 쪽으로 게이트가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저는 내측에서 감량 2점 노리고 있는 자 천왕별 요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 경주는 5번 농보노름 현장에서 1번 천왕별 5번 1번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말들 뭐 10번 드리메로 이거는 아마 당연히 많이 팔리면 좀 메리트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5번 1번 보고 나머지 말 중에서 복병말을 한번 배팅권에 한번 엮어가는 그런 막권. 그래서 농보노름 놓고 한번 한 방을 한번 욕심을 내겠고 그 후차권에서는 천왕별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5경입니다. 10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역시나 선행마들이 많이 나왔고요. 선행마들의 힘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고 또 누가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전개적 그림을 봤을 때는 이 5번마 강호 천년이 이번에는 좀 주목이 됩니다. 뭐 유명한 말이죠. 박태종 기수에게 2000승을 달성시켰단 말이고 지난번엔 승군 전이었지만 레이스 자체가 1200인데다가 워낙 빠른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호 천년이 말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퍼질 수밖에 없는 조건. 용총 K 앞에 갔던 말도 오피세미까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던 게임인데 이번 경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앞에 갈 수 있는 빠른 말 자체가 도주형 그리고 레이스를 뭐 1200을 시원하게 잡아돌릴 말들이 아니라 전부 다 1000m 포인트에 맞춰서 그 경주를 버티려고 왔는데 이번에 강호 천년이 진당 경주 승군전과 달리 이번에는 조교 양이나 강도를 대폭적으로 증강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일부러 병합 조교까지 진행을 하면서 부족했던 마지막 끝걸음까지 살렸고 52조에서 이찬호 기수 지난주에도 한번 기승을 시켰는데 좋은 결과를 못 봤는데요. 자, 이찬호 기수 박세종 기수가 이번 주 이제 그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찬호 카드까지 올리면서 의욕적인 새벽주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만은 많지만 바로 이 선에서 따라가서 검증된 말은 5번마 강호 천년이고 그 상승세 요번에는 역으로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이거 타고 2000승을 했습니다. 네. 5월 21일 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아쉬운 거는 보였는데 승군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 가시죠. 네. 게이트는 좀 밀려 있는데 열둘 마상규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걸음은 좀 걸음이 터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 입상을 했고 또한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리를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번 경주가 앞선이 싸울 수 있다. 물론 마상규제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한 것은 6월 4일 날 그런 것을 다 검증을 끝냈어요. 자, 거리가 줄였다라면 호흡이 남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됐고 라스트 걸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마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둘 마상규제 추천드립니다. 열둘이요. 마상규제.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순발력을 바탕으로 승부하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저는 6번 옥녀봉이나 마필. 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선행강공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 재기승. 지난 경주 선행 가서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문세영 한장 다시 한번 재기승 속에 6번 옥녀봉의 강력한 선두권 공략. 물론 안쪽에 에마비상 발 빠르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외곽의 마상기제, 강호천년 순발력 있는 말들이 많은데 역시 돌아온 문세영이 1000m 거리 내려온 옥녀봉에 다시 한번 연속 입상 기대하면서 저는 6번 옥녀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경입니다. 1300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역시도 앞말들의 레이스가 되겠고 앞말들이다 보니까 뭐 아주 능력 편차가 큰 경주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1300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상에 따라서는 의외의 또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경주들 구성이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 배당말을 좀 노렸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6번마 퍼펙트 라이프인데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레이스가 빠른 경주에서는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역으로 느린 경주, 선두권이 무너지는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연이어서 지금 5착입니다. 근데 착순권, 우승권과의 마신차가 항상 크지 않았다. 뭔가 딱 그만큼씩 부족했는데 이번 경주 구미를 보니까 선행마들도 강하지 않고 선임마들 중에 뚝심마들하기보다는 경주 전개에 따라서 다 운영들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퍼펙트 라이프는 결대로 따라가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순발력도 많이 업이 됐고 지난 경기 때 체중이 약간 좀 불었던 가운데서 능력 발휘를 했던 건데요. 송재철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본인이 새벽주기 훈련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기만 안타전 속에서 오히려 노림수 6번마 퍼펙트 라이프의 배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라이프요. 송재철이 최근에 경주 호흡을 마치고 있는데 입상에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2월달에 들어왔죠, 이게요? 네, 예전에 한번 들어왔었죠. 자, 1300 일단 적정거리 나와 있고요. 종반 한 발이 있는 마필 퍼펙트 라이프. 그래서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버 브레이크에 추천드릴게요. 직전 경주에 이제 이해동 기수가 정말 이를 악물고 좀 이겨보려고 탔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갔고 선행을 못 간 상황 속에서 이해동 기수의 안장으로 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경주가 가만히 보면요 1300m기는 합니다만 라스트에 그렇게 빠릿하게 좀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1300m기는 합니다만 선행을 가서 그대로 꽂아줄 수 있는
전개를 보일 수 있다. 뭐 선행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편안한 선행이라면 임견기수 그대로 한번 밀어볼 수 있는 자, 7번마 실버 그레이캣을 추천드립니다. 7번 실버 그레이캣이요. 임기원이 안전교체했고요. 지난번에 이해동 기수 인기 2위로 팔렸죠. 그리고 부러졌는데 자, 임기원으로 안전교체 2주 만에 나온 자 실버 그레이캣 부진이 57로 늘어난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53을 달고 뛰었고 직전에 56에 부러졌는데 역시 늘어난 부중 얼마큼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고 자 유승원이가 직승한 마필입니다. 체구가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만 지난 경주 3차계에 머문 바로 모닝스카이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역시 부담량이 3kg가 증가는 됐습니다만 역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유승환이 재기승 속에 게이트 안쪽으로 10번 게이트에서 3번으로 게이트가 한결 좋아졌기 때문에 3번 모닝스카이에 저는 안쪽 선두권 공략을 한번 기대하면서 저는 모닝스카이를 이번 경주 좀 관심마로 해서 3번 모닝스카이 그리고 6번 퍼펙트 라이프 7번 실버 그레이캣 이렇게 3두가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마필 3번, 6번, 7번 세 대의 마필 잘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시길 바라면서 또 나머지 말들 현장에서 뭐 내용 좋고 또 상태 좋은 말이 있다면은 또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또 힘을 한번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1300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우는 이제 1300 그리고 인기마, 기복마 그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 굉장히 골고루 출전합니다. 완벽하게 상승세를 쭉 타고 있는 말들보다는 편성에 따라서 기복도 보였고 속칭 이제 가서 깨진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또 1300이라 초반 중반 힘싸움이 변수인데 이 전개적인 양상을 그렸을 때는 일반마 당찬 미상의 가장 유리한 전개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연이어서 9번 게이트 핸디캡 또 그전 경주 때는 우리 인기순위 1위 팔리고도 불어왔던 경험이 있는데 요번엔 1번 게이트입니다. 누구보다 이 레이스를 풀기가 상당히 편안해졌고요. 조인권 기수가 올라가면서 조인권 기수가 미리 예약이 돼서 직접 새벽지구 훈련까지 담당을 했고 이미 함께 뛰었던 지난 경기 인기마저 다이돌핀을 맞짱 승부로 이겼었고 봄동이가 57에서 어떤 만큼 선두권에 흘러간다 달라지겠지만 누가 나가도 안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적의 자기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고 핸디도 입상했던 53.5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만 당찬 비상, 상태나 컨디션 또 병합 조교까지 진행하면서 걸음발, 근성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본인한테 기회 온 거 잘 잡아내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당찬 비상 1번 게이트 지난번에 속보왕자로 마필과 손잡고 왔습니다. 이번 경주 당찬 비상 속보왕자가 지난주에 들어왔죠? 네. 그래요. 당찬 비상 1번 게이트 조건 좋습니다. 네, 안쪽에 3번마 장산 로키입니다. 55주 브라이언 마방에서 이제 최고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최고봉 기수가 좀 욕심을 부린다라고 여러분께 좀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 최범민 기수가 이제 요거를 마무리 조교를 하고 마필 상태가 전혀 이상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고 11주의 공백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가 앞에 가는 마필들이 뭐 2K라든지 안쪽에 1번마 당찬 비상 정도가 보여지는데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상당히 근성 좋은 자 그런 마필을 뭐 최범민 기수가 욕심을 부려서 이번 경주 기승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3번마 장산 로키를 추천드립니다. 주행 연습받고 나옵니다. 11주 만에 나오는데 최범현이가 직접 훈련을 했고요. 마무리 훈련까지 했고 이번 경주 3번 게이트라면은 역시 초반에 안쪽에서 때리고 나갈 공산이 높은 장산 로키 저도 이번 경주 강하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열둘 다이돌핀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부러졌죠. 그때 같이 뛰었던 당찬 비상을 또다시 만났는데 자 외곽에서 역시 문세영 기수 역시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문세영의 기회가 온 다이돌핀 저는 역시 문세영이가 한 번 더 올라갔다면 그리고 인기마로 또 이번에 팔린다면은 역시 문세영이 안장에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 다이돌핀 한 번 더 강공 기대하면서 저는 12 다이돌핀을 이번 경주 강력한 입상 도전마 입상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1번 당찬 비상 3번 당찬 그 장산 로키 네. 12 다이돌핀 이렇게 세 마리가 이번 경주 저희가 이제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관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1000m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이 한 2마리가 두세 마리 서 있는데 그 경주 구름을
잘 좀 그려가셔야 되겠고,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4번만 마이더스 로드가 과연 4kg가 늘어나는 57.5를 극복할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마 해당 높낮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하만식 기수가 한번 잘 탄 적은 있지만 어쨌건 적임 기수는 박으른 기수고, 이 말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뛸 게 없습니다. 고갯짓이나 앞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중거리도 안 내보내고 있고 그냥 계속 1000m입니다. 어차피 말이 끌리고 힘을 쓰기 때문에 제어하고 잡고 1400을 할 수가 없어서 1000m 냅다 속칭 쏘고 마지막에 기수발로 버티고 이런 스타일인데요. 어방경지 안쪽에 지난번에 기습 갔던 3번마 무한도마 정도가 있는데, 무한도마가 나가든 아니면 외곽에서 뭐 누가 치고 나가든 이번에도 바로 2선 전개고, 뭐 말 자체가 힘으로 뛰기 때문에 핸디캡 자체는 1000m에서 크게 그렇게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박은웅 기수가 월요일날 직접 새벽적 훈련도 했고 지난번 입상식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핸디는 올라갔습니다만 무난하게 그 인기도만큼 지난번에 남겼던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 마이더스 로드요. 적임인 박으른 원장 재기승 속에 직전 경기 우승이어서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번마 금화발리였습니다. 뭐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착순권 언저리 직전 경주는 이제 어거스트 러시하고 번개 파이터한테 게이트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뭐 7번 게이트고요. 마이더스 로드가 쏘고 나가던 3번마 무한도마가 쏘고 나가던 8번마 아워캣이 쏘고 나가던 의미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앞전에서 치열한 틈을 타서 선입권 전개 문세영 기수라면 요거 한번 욕심을 부려서 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거리를 또 줄였고 전개적인 이점, 마필의 힘, 능력 모든 거에서 좀 더 앞서 있는 마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5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2번 번개파워와 7번 금화발리오스. 역시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말을 팔리고 부러진 금화발리오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하정훈 기수가 역시 지난번에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4차권에 머문 6번 시가 에이스가 다시 한번 하정훈 기수 재기승 속에 51.5인데요. 지난번에 종반 한 발에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 역시 최근의 경주에서 후미권에서 이렇다는 모습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 일찍 선의권에 붙었는데 한 발에 아쉬움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거리 1000m 내려온 시가 에이스가 초반에 좀 빠르게 선두권에만 가담해 준다면은 최근의 경주 어떤 걸음의 변화는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에이스 쪽에 한번 저는 포인트를 한번 맞추고 싶습니다. 하정훈 기수, 제가 좀 사대가 안 맞는, 좀 제가 그렇게 강한 신뢰를 하지 않는 기수다라고 현장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정훈 기수 지난주 마지막 경주도 또 9만석인가요? 네. 잘 타고 들어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타는 것 같아요. 시가 에이스 현장에서 한 번 더 이마필 상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시가 에이스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4번 마이더스 로드, 그리고 7번 금화발리오스, 6번 시가 에이스 이렇게 3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 들어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센 말들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복마들, 지난번에 정말 운 좋게 왔던 말들도 있고 레이스가 잘 풀려왔던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을 추천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인기마지만은 인기마들은 조금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안장이 문세영이고 그게 바로 3번마 프로마테우스인데요.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뭐 늑발주도 있었는데 레이스를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이현정 기수가 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안 풀려고 안 푼 건 아닌데 늑발하고 나서 마지막 그 결정타, 그러니까 자리 잡는데 너무 손실을 많이 봤는데, 요번 경주 자체는 뭐 선행마 자체가 아주 빠르거나 능력마들이 풀어가는 레이스가 아니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발주적인 면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문세영 기수고요. 게이트도 이번에 3번. 문세영 기수 잘하는 것은 조금 발주가 늦더라도 안쪽에서 최대한 붙여갖고 자리 잡는 것만에서는 뭐 누구보다 최고고, 그렇게 41조에서 준비를 하고 31조 예전에 했던 말인데요. 어쨌거나 문세영까지 올렸다는 그 의욕을 봤을 때는 레이스 자체가 워낙 만만해서 역시나 인기마겠지만 3번마 프로마테우스가 지난번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장의 변화를 준 프로마테우스. 문세영이를 처음 태웁니다. 그렇죠. 네. 역시 41조 마방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안장을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덩치가 큰 마필입니다. 10번마 축제 한마당이라는 마필. 올라간 부중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맥시멈 이제 56.5kg까지 올라갔는데, 어찌됐건 이제 담화가 이제 500 담화가 넘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마필이 이제 추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마필이 조교 때 보면 엄청나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필의 변화인데, 조교 때 이제 망아지들은 보통 제갈 물림이 약하다 보니까 헐렁헐렁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변화가 왔어요. 이번 경주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끌고 가는 마필을 제어해주면서 이혁 기수가 정말 힘들게 공을 들여서 출전하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앞선까지도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자, 10번마 축제 한마당 라스트 추임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종반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좋은 오프인 이혁이가 올라가 있고요. 저는 5번마 파인투데이입니다. 안장이 누굽니까? 이동화 기수죠. 10주만에 나오는 마필. 자, 이동화 안장에 51kg, 부담량 2.5 마이너스 감량 51kg까지 내려왔는데, 예전에 이 마필이 박병윤 기수가 타고 선행 가서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월 20일 날에는 종반 따라가서 2차, 그리고 최근의 경주 역시 박병윤 기수 인기를 계속 모았는데 부러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1월달이었습니다. 병윤이가 선행까지 갈 정도로 기본 스피드를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동화 안장의 감량 이점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 기습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파인투데이가 이번에 감량 기수 이동화 태운 5번 파인투데이의 선두권 한번 냅다 한번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 저는 5번 파인투데이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아마 이동화 기수가 이걸로 앞에만 나가준다면은 또다시 한번 입상의 한 자리에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주라는 공백이 있지만은 이동화 기수가 올라가 있는 파인투데이, 조교로 상당히 열심히 이동화 기수가 했기 때문에 뭐 신인 기수 이동화 태워서 아낄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파인투데이를 관심마로 구경주 보고 있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여기도 선행마들이 좀 많습니다. 앞에 가려는 말들이 많고, 또 앞에 가서 잘 뛰었던 말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제 전개를 가장 잘 풀어가느냐, 또 특히나 이번 경기는 승군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승군마들의 선행마들, 그리고 승군마들의 선임마들의 처리가 변수가 될 텐데요. 이제 또 액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말은 역시 2번마 용총이죠. 안쪽 2번 게이트의 문세영. 뭐 어쩌면 문세영 기수랑은 참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인기마드로 팔렸을 때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고,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도 물론 한번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경주 때 이제 타는 법을 정확하게 뭐 파악하지 않았나, 아예 초반부터 선행 경험을 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했고, 의도적으로 따라갔는데 우리 끝걸음의 여력이 더 남았더라. 예전처럼 막 선행 가서 힘쓰고 버티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참고 따라가는 훈련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2번 게이트에 승군전이지만 마이너스 2kg, 앞에 가야만 뛰는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앞에 가려고 나온 말들이 많기 때문에 문세영에서 이번에도 따라갈 것 같고요. 따라가는 작전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검증됐고, 안쪽 잡았고, 안장 믿음직하고, 이번 용총의 상승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총이요? 그래요. 네, 6번마 스윕 트로피입니다. 직전 경주 게이트 불리함 때문인지 박우른 기수가 인기를 모으고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6번 게이트는 조금 더 내려왔고, 가만히 보면 레이스가 좀 빡빡합니다. 기본 최저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전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 붙여놓고 선입권에서 라스트 한 발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뭐 1200m 기록 빠지지 않는 마필이고, 뭐 단거리에서는 1분의 벽도 깼었던 마필이에요. 6번마 스윕 트로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문성의 용총, 박우른의 스윕 트로피. 저는 13조 마방입니다. 신영철이 태운 홈런 메이커. 최근 세 번의 경주 3연속 입상입니다. 2번은 신영철, 직전에는 박태종. 역시 신영철과 박태종 타면서 3번 연장 끌고 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신영철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역시 3번의 경주 1200m 좋은 호흡 보이고 있는 또 신영철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안정에 올라가 있다. 역시 홈런 메이커의 그 상승세, 또 조교도 신영철이가 직접 했는데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한 번 더 그 4연승 입상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저는 9번 홈런 메이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안쪽에 2번 용총, 6번 스윕 트로피, 9번 홈런 메이커, 이렇게 3마리를 관심마로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11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11경주. 그리고 12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또 준비한 승부입니다. 자, 11, 12 연타 승부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7월 31일 일요경마, 7월의 마지막일 7월 31일 일요경마네요. 11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파워심퍼니 토탈워커, 4번마 토탈워커, 6번마 이광사석 3두의 마필 1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감량이 있는 6번마 이광사석을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리턴 매치 가지고 있는 안쪽에 1번마 파워심퍼니나 토탈워커 두 마리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잘라냅니다. 강하게 잘라냅니다. 의미 없어요. 배팅이 의미 없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잘라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노림 수 있는 마필이 다 언급을 드리자면 뭐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압축을 하자면 안쪽에 3번마 위즈 브라운, 외곽에 11번마 코리안 파로와 12 대박이다 라는 마필, 요 세 마리의 마필이 확실하게 관심권에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서도 정리를 조금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박이다 라는 마필은 일단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57kg에 대한 검증, 그리고 1700m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이런 것들 분명히 여러분께 아셔야 되고, 코리안 파로와 같은 경우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게 덩치가 600kg가 나가는 마필이 순간적인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지금 노림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안쪽에 3번마 위즈 브라운이 늘어난 거리가 플러스가 되겠느냐, 요 판단입니다. 자, 가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코리안 파로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강사석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고요. 4번마 토탈워커, 안쪽에 1번마 파워심퍼니 중에 한 마리 정리하면 이번 경주는 메이드입니다. 자, 11경주는 메이드 됐다라고 저는 강하게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겠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 언급 드릴 마필 자체가 없다. 압축한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좋아 보이는 거 강하게 주력으로 중심 세워놓고 1호경마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신 있고요. 자, 해볼만 하겠습니다. 11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경마일, 서울 경마 15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하루, 또 마지막 승부처, 이 12경주 한 놈만 판다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300m 혼합 3군 무대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반부 승부가 괜찮았고 또 중반부로 노림수 배당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좀 역지를 못하면서 마지막 승부에 또 아쉬움이 좀 남겼습니다. 그런 거 다 복수하려면 요번 주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서울 경마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뵐 겁니다. 글도 역시나 좀 일찌감치 올리려고 준비했고요. 서울만 15개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성부한부 승부 준비한 게 3경주와 12경주, 그리고 제가 마지막 끝장으로 이 대상경주 진검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진검승부까지 대상경주 후회 없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12, 13경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인기마로서 능력을 발휘했던 8번마 스노우 카리스마가 이번에는 임난기수의 안장입니다. 직전 3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8번 게이트지만 지난 경기 선임 능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기마로 부각이 될 것이고, 과연 이제 54.5 늘어난 3.5의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요. 자, 결론은 신병훈이 스노우 카리스마 넣고 들어가지 않겠죠. 그랬으면 이번 경주가 승부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스노우 카리스마를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스노우 카리스마를 이길 수 있는 쌍복의 대가리를 잡고 스노우 카리스마에 때려 먹되, 자, 이번엔 선행권의 외곽의 굿타임을 비롯해서 안쪽에서 또 3번마 정상천마가 문세영 카드를 올렸기 때문에 요 선두권이 치열하게 힘싸움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진카의 중배당 어부지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레이스가 빨라서 앞에서 끝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한 방, 두 방 때리고 받쳐가되, 그 앞에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중고배당 승부까지도 숨어있고, 당연히 쌍성식까지도 신병훈이 선물해야 되는 알고 있는 말, 그리고 지난번에 잘랐던 말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의 한 놈만 팬다고요. 15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으니까 잡아야겠죠. 이상하게 A급 관리마 잘 맞춰놓고 메인에 아쉬웠는데 오늘 A급 관리마 전반부 방송 승부 3경주, 그리고 이번 12경주 메인과 함께 마지막 끝장 13경주까지 서울만 15개 집중력 있는 승부로 뵙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12경주 딱 하나 본연상 녹음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왜 이렇게 신병훈이 휴장 앞두고 이 한 경주에 열심히 떠들었는지 그 결과물 12경주에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일간 스포츠패 대상 경주로 펼쳐지는 자, 이번 13경주. 그래요. 대상 경주네요. 가시죠. 대상 경주인데 솔직히 서울 대상 경주는 뭐가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대상 경주들도 얘기를 안 했는데 형 부산에서 사토시 기수가 와서 제가 좀 놀랬던 기억이 좀 갑자기 새록새록 또 올라오네요. 그 말이 좋았습니까? 예시장에서? 그 막건 사람이 말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좋기는 좋았었는데 그게 고전에도 이제 우승할 때 좋긴 부러질 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했다가 부러져서 그냥 원래 예시장이 좋은 말인가 보다 했는데 뭐 결론은 또 오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또 그렇더라고요. 부산 말들은 워낙에 예시장 상태는 모르겠어요. 다 좋아. 너무 좋아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적어놓으니까 고전 걸 다 적어갖고 가는데 하여튼 지난번 좋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유있게 올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을 좀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이번 대상경주는 일단은 3세 마들 중에 저는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번마 위너스 글로리인데요. 공백은 좀 깁니다. 11주인데 좀 3세마로 출전하는 말 중에서 6번마 위너스 글로리, 7번 천마, 13 천지스톰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부산 이런 데 가서 뭐 대상경주 이런 데 끼질 않았죠. 끼지도 않았고 서울에서 좀 실속을 차리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탔던 말이고 이제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브리더스컵에 나가서 아쉽게 3착을 좀 차지했던 경험이 있고 제가 요거를 알고 있기에는 원래 김동수 기수를 계속 태우려고 이제 마방에서는 했었는데 이제 또 마주 쪽에서는 문세영 기수를 한번 태워보자고 해서 11월 달에 이제 문세영 기수 태웠는데 3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김동수 기수한테 정상적으로 왔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이제 김동수 기수가 뭐 공룡이 이제 문세영 기수 타는 바람에 올라갔었는데 사이즈라고 봅니다. 파워블레이드 제타바이트 스텔스하고 뛰어서 비록 무너졌지만 그래도 서울마로서 유일하게 자존심을 지켜냈던 마필이 위너스 글로리고 그래서 이번에 문세영 기수 올리고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 목요일 이제 월수목 다 새벽적인 훈련에 병합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군 마들 자체가 지금 58이라는 핸디캡 이 경주 자체가 마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세 이상 마들 자체가 지금 58을 달았고 위너스 글로리가 공백은 있지만은 57까지 달아봤고 1800까지 뛰어본 가운데 55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속을 차린 심승태 마방의 문세영 카드 6번마 위너스 글로리를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네. 일단은 액면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승하고 있는 4번마 터치 플라잉이나 6번마 위너스 글로리, 7번마 찬마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코스모스 킹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 더 높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마필이 체중이 빠지면서 라스트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사이즈는 밀릴 수가 있어요. 하위군 3군이고 4군이든 위너스 글로리나 터치 플라잉보다도 사이즈는 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에 조교를 상당히 약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약하게 하고 나왔고 자 이번 경주 6주의 공백을 두고 조교 강도를 대폭 올렸어요. 자 어떻게 보면 좀 노림수 있게 대상 경주를 노리고 나온 마필이 아닐까. 58kg 부담 중량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물론 보여지는 액면상의 인기만 있습니다만 노림수 있는 열돌 코스모스 킹을 추천드립니다. 코스모스 킹 뒷심이 좋은 말이죠. 지난번 스포츠 조선배에서 좀 늦추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 58. 자 이역 기수 한 장.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정말 한 발이 있으니까 제대로만 타낸다면은 뭐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터치 플라잉이 이제 지난번에 상당히 잘 탔습니다. 선행 가니까. 그렇죠. 선행 가니까 아주 폭발하더라고요 말이. 선행을 만약에 이게 나가버리면은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나갈 말이 없습니다. 위너스 글로리가 따라가서 선행 가지 않고 따라가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나? 아니 어떤 게 위험하다고 말씀? 6이요. 아 6이요? 네. 위너스 글로리 저는 선행마로 보진 않아서 선입 따라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행을 3월달에 가서 온 거는 선행 가려고 가기도 했지만 그냥 뭐 편성이 그래서 간 거고 그전 경주들은 다 따라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훈련도 따라가는 훈련을 했고 터치 플레이는 어쨌건 무조건 밀고 나갈 거니까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무리하게 경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터치 플랑이란 말 자체가 그 선행을 나가면
쉽게 안 서요, 이 말 자체가. 네. 그렇죠. 굉장히 그 세더라고요. 뛰는 걸 보니까. 저는 이 말 자체를 이제 센 말로 안 봤는데 그 선행 가니까 많이 뛰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좀 뛰는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대상경주, 일단 대상경주에서 터치플라잉 과연 또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하고, 저는 천지스톰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삼봉이란 마필 다음 14경주에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삼봉이란 마필도 굉장히 세게 봤단 말인데 그 삼봉을 또 6마신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럼 천지스톰이란 마필도 저는 상당한 걸음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마필도 마방에서 기대감을 갖고 코리안 더비까지 출전을 시켰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비록 공백기 여파 때문에 제대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상대도 물론 강했고요. 저는 천지스톰 이상혁 안장 속에 천지스톰 지난번에 좋은 호흡 보였기 때문에 저는 천지스톰이란 마필 이번 경주 대상경주 한번 외곽에서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마지막 이 대상경주, 그러니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주 좀 세게 보고 온 마필은 열셋 천지스톰, 그 위너스 골로리 두 마리 좀 좋게 봐요. 참마도 괜찮게 보고 일단 6번, 13번, 6번 그리고 12 코스모스킹. 그래. 코스모스킹이 좀 조교는 이번에 열심히 해나가고 코스모스킹이 같은 앞선이 흔들리면 마지막에 날라오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천지스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6번, 12번, 13번 이렇게 한번 대상 경기 한번 풀어가겠고요. 자, 14경주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충마에 붙여서 한방 한번 욕심을 한번 내는 그런 경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 31일 1호 경마 14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는 서울 경주만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이번 14경주로 승부처로 그리고 이어지는 15경주를 마무리 승부로 들어갈 생각이고, 이번 14경주는 외곽에 있는 12번마 공룡이란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공룡이란 마필이 이제 더비에 출전했죠. 더비에 출전해서 아쉬움. 그리고 지난 경주 홀랜드 안장 속에 일반 경주 나와서 2착 들어왔고, 자 이번에 이연종으로 안장 교체했는데 일단 더비까지 나갈 정도로 마방이 기대감이 있었던 마필. 자 이번에 공룡을 충마로 놓고 후차권을 공략하겠고, 후차권에서 일단은 때리고 받치는 막권, 그러면서 복병마들 기본적으로 이제 9번 삼봉이란 마필, 안쪽에 1번 금순이 검지, 3번마 가이스타트, 이 정도의 말들이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공룡에 붙여서 제가 주력으로 때리는 막권은 이런 팔리는 인기마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순이 검지나 그리고 삼봉이나 그리고 가이스타트 이런 말들이 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말들이 아닌,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마필 중에서 또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 쪽으로 12번 공룡에 한 방을 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에 조교가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 자체를 조교로 간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계로 풀어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얼마큼 레이스 전개를 잘 풀어가느냐. 그렇다면은 자 이번 경주 제대로 된 편성을 또 만났고, 제가 볼 때는 12 공룡에 붙여서 충분히 배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14경주는 중배당 막권 12에 붙여서 기본적으로 하면 15배 정도, 15배 이상 충분히 나와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마필들, 말씀드린 서두에 엉뜨린 대로 다른 마필들이 배당을 좀 빨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는 한 방으로 때리는 그 승부 막권 자체가 15배 이상 중배당이 충분히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4경주는 자 공룡에 붙이는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을 때릴 겁니다. 자, 강하게 승부를 들어가니까 14경주 현장에서 힘을 좀 실어주시길 바라겠고, 요거 제대로 때려가지고 마지막 15경주 연타로 들어갈 테니까요. 자, 14경주 시원하게 이번 경주 한번 중배당 막권 누리면서 강하게 한번 승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1호죠. 1호 14경주 한 배 탑시다. 저도 이번 경주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팅을 할 것이고, 또 배팅을 해서 먹는다면 그 먹은 거 갖고 또 마지막 시원하게 엎어치기 승부 들어가니까 자 14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현장에서 좋은 막권 갖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1900m 2등급. 자, 8대 마필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완벽한 능력마가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이제 편성적 이점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1900 역시 중장거리형 레이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선행마 자체가 이제 광복 70하고 정상누리 중반 무빙인데 이제 누가 먼저 앞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광복 70이 예전 모습을 선행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900이니까 뭐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주는 모르겠는데 지난 경주 때 이제 그 가능성을 비쳤던 말 외곽의 8번마 주얼리 파티인데요. 주얼리 파티를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선행마였습니다. 앞에만 가야 뛰었고 앞에 못 가면 섰고 또 단거리형 말이었고 중거리에서 한계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지난 경주 박오른 기수가 일부러 따라갔습니다. 아예 따라가서 뒷직선에서 이렇게 무빙을 타고 쫙 감아 돌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딱 목차로 깨졌는데 물론 이 주로가 빠른 데서도 깨졌으니까 편성이 약한 데서도 깨졌으니까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훈련의 방법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서 치고는 많이 성공을 했다. 단순한 선행마를 끌고 제어해서 넘어가서 엎어치는 훈련을 했는데 그 3차 이번 경기도 뭐 선행권 자체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과거에서 확 넘어가서 버틴 게 아니라 쭉 감아오면서 버텼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또 저보중의 메리트 52를 안고 있다라면 오히려 과부중에 있거나 아니면 선행을 좀 가야 뛰는 말들과의 경쟁력 역으로 그 전개상의 포인트 8번마 주얼리 파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얼리 파티요. 네,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직전 경주 레이스가 좀 강했다 판단했던 5번 광복 70입니다. 뭐 9주의 공백인데요. 이 마필이 준비를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했습니다. 원래 전주에 나오려고 했었던 마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 주를 밀어서 조교를 좀 더 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마필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앞선 가는 상황 속에서 라스트 버티는 걸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 2000m 미소왕자 그리고 광복 70이 팔렸었던 경주에서 임란기수의 밋밋했던 말머리 이번 경주에는 안장 바꿔서 최보면으로 옮겼습니다. 자, 분명히 14점 하방은 최보면 기수가 확실히 욕심을 내줘요. 상당히 좀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5번 광복 70 준비된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번이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3번 파워이즈칸이 이제 지난번에 주얼리 파티와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문정균이가 지기승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의 경주에서 좀 문정균이가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입상에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문정균이가 다시 한번 조기를 했고 지난주 마지막 경주 문정균이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말물이었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워. 1호 마지막 경주. 지난주 자체가 다 좀 실망스러웠고 요즘에 문영윤 기수가 좀 실망스러워요. 말 타는 게. 저는 마지막 경주의 파워이즈칸 역시 막판 한발 싸움이라면 1900m에서 파워이즈칸에 역시 막판 한 발도 한번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출전마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워이즈칸을 마지막 경주 관심 마크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5번 광복 70 그리고 8번 주얼리 파티 그리고 3번 파워이즈칸 이렇게 3두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맞네요. 오늘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저희가. 예, 1호를 빨리 진행합니다. 정말 빨리 했어요. 그래서 빨리 했는데도 15개니까 기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데도 정말 우리 저희가 딴소리 안 하고 오늘은 딴소리 안 하고 정말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한 건데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시간이 꽤 빨리 가네요. 많습니다. 경수가. 일요일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 15개인데 네. 하여튼 뭐 쭉 보니까 노리는 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노리는 말들도 우리 신병훈 의원과 또 원정일 의원이 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내심 저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 흡족했습니다. 힘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요일날 개인적으로도 한번 배팅을 한번 심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여하튼 뭐 7월 30일 그리고 7월 31일 자, 토요일 일요 양이틀간 하여튼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고 자, 다음 주 웃는 얼굴로 또 8월 경마 붙어야죠. 다음 주는 서울 휴장이죠. 네, 이제 제수하고 부산하고만 진행하죠. 제주와 부산인데 우리 원정일 의원은 부산을 하죠. 네. 신병훈 의원과 저는 또 다음 주 해야죠.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하여튼 힘드네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하여튼 이번 주 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힘을 좀 실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힘 받아서 더 한 경주라도 더 마칠 수 있는
마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